뭐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문체부에서 이제 뭐 조사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는 게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인데 이게 선발 기준에 심사위원 점수가 있다는데 이게 진짜인가요? 이게? 예, 진짜죠. 아니 배드민턴 경기에 점수가 나오는데 심사위원 점수가 왜 필요한 걸까요? 태권도도 아니고요? 심사위원 점수가 태권도도 사실 필요 없죠. 근데 여기는 선발전 끝난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채점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점수로 몇 대 몇이 나오면 되는 거지 왜 심사위원 그렇죠. 점수라는 게 왜 존재하는 걸까요? 선발전 경기에서 몇 승 몇 패를 했냐. 그래서 얘가 승률이 얼마냐. 네. 그래서 승률이 높은 애. 그렇죠. 얘를 순서대로 뽑는 거죠. 근데 네네. 이제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과거에 2021년까지는 이 조항이 그러니까 심사위원회 채점 반영이 50%였어요. 그렇게나 50%. 돼요? 네, 선수들이 선발전을 아무리 잘해도 심사위원에게 찍히면 바로 탈락. 국가대표 그게 탈락. 어딨어요? 이게 실제로 정경원 선수라고 예전에 그때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억울하다고 기자회견도 한 적이 있는데 억울하겠네요. 9승 4패 한 선수가 7승 7패 한 선수에게 밀려서 떨어졌어요.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심사위원 점수가 높아서 7승 7패 선수가. 그리고 더 황당했던 건 뭐냐면 이때 논란이 돼서 심사위원 명단이랑 채점 기준 알려줘라고 물었어요. 우리가 다. 당연히. 네. 네. 아 그건 개인정보라 말할 수 없다. 그건 또 개인정보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의 채점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50%의 배점을 줘버리니까 이거는 마음대로 납득이 안 하겠다는 되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럴 수 있죠. 무슨 뭐 비리에 도구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심사위원 채점 비중을 10%로 낮춰요. 근데 최근에 슬그머니 30%로 다시 올렸어요. 또 올렸어요? 네. 아 정말 화가 그러면 나는데. 협회가 통제권을 쥘 수 있죠. 게다가 이번에 협회가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국가대표 선수의 자격 박탈 조항을 만들었는데 자격 박탈 조항 원래 있는 거예요. 자격 박탈 조항은. 근데 이 자격 박탈 조항을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만들어놨어요. 코칭 스텝이나 대표팀의 이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는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격에 문제가 있는 자는 박탈할 수 있다. 성격에 문제 있다고요? 정당한 지시도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정당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네. 성격은 또 뭐야? 아니 성격을 그러면 성격이 기준이 뭔가요? 성격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만들면 아.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협회 간부가 싫어하는 선수가 대표팀에 선발됐어요. 그러면 야 쟤는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 탈락이네. 인성의 문제도 있고 이런 일이 비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친구 아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수면 올려줄 그쵸. 수도 있고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비리와 악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만들면 이건 규정도 아니에요. 규정도 그쵸, 아니에요. 문제가 있네. 다 이런 것들은 다른 협회들은 세분화 시키거든요. 네. 세부정을 다 달아요. 이 경우가 걸리는 걸. 이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즘은 군대도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게 빠졌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코칭 스텝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으면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하니 아. 얼마나 지금 시대착오적인 이거- 뒤로 가는 이거는 행정을 보여주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진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요. 앞서서 이제 중국 이야기 해주셨지만 이렇게 억울하게 불이익을 내가 성적이 더 좋았는데 탈락하게 되면 저라도 차라리 그냥 중국으로 가버리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진짜 이게 저는 충분히 들고 남을 그래도 배드민턴 선수들이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네. 대단하다는 또 그러니까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진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 선발 문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이게 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출석 인정 제도하고 최저 학력제도 쟁점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건 또 뭔가요? 이 출석 인정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동 특기생 이 학생 선수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내에 정규 수업을 불참을 하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일정 기간 동안에는 나오지 않더라도 수업 일수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출석 인정 일수 제도가 가장 큰 문제는 생각해 보면 뭐 이것을 늘려줄 때도 부작용이 있고 줄여줄 때도 부작용이 있고 다 장단점은 있는데 들쭉날쭉이에요. 뭐 아. 정권 바뀔 때마다 늘었다가 이게 줄었다가 뭐 이렇게 군부줄 하니까 잣대를- 네 왔다 갔다 합니다. 2019년까지는 초중고 학생 선수
선수 연간 63일, 그러니까 수업 일수의 3분의 1 정도는 빠져도 됐어요. 네. 하지만 2022년에는 초등학교는 5일, 중학교는 12일, 고등학교 25일까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난해 1월에 다시 또 출석 인정 일수가 조정이 돼요. 다시요? 네, 근데 이게 초등학교가 아까 전에 5일이었잖아요. 네네. 조정을 하면 또 20일까지, 이게 뭐 2배, 3배 이렇게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까지 다시 확대가 됐어요. 그랬다가 또 지난 9월에 고등학생은 2025년부터 출석 인정 일수를 65일까지, 정정할게요. 63일까지 확대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주 바뀌나요? 그러게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돼서 차라리 나 어차피 뭐 이 고등학교 졸업생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차라리. 네, 네. 바로 뭐 검정고시를 본다거나 이런 일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운동선수들의 학습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최저학력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학력제요? 네, 이것도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아야지 지역 대회라든지 나라에서 인정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렇게 5개 주요 교과에 대해서 초등학생은 같은 학년 전체 평균 성적의 하위 50% 미만, 그러니까 절반 안에는 들어라. 와, 그건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중학생은 하위 40% 미만일 때 다음 학기에 열리는 모든 형태의 경기 대회에 학생 선수 자격으로 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공부도 하면서 운동도 아니 잘해야 공부도 되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평균이지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절반. 근데 운동을 하는데 평균을 하라. 그럼 운동도 안 하고 평균 안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너무 과도한 기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원래 만들어진 취지는 공부하는 선수, 그리고 이제 선수가 뭐 예기치 못했던 부상이라든지 뭐 상처 이런 걸로 인해서 선수 생활을 그만뒀을 때, 조기 은퇴했을 때 이 선수들이 사회 적응하는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생긴 좋은 취지예요. 좋은 취지는 취지인데 좋은데. 문제 이 제도가 너무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으로 그러니까요. 만들어진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 예전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뭐 그런 적 있었어요. 화요일이나 수요일이 되면 새벽부터 선수들이 이게 자기들 자동차들 네. 막 급하게 운전해서 나갑니다. 네. 그게 뭐냐면 그날 수업을 들어가야 돼요. 아. 대학생 선수들은. 참. 그리고 돌아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오상욱 선수 같은 경우에 예전에 대전대회 다녔거든요. 네네. 태릉에서 대전 갔다가 수업 듣고 올라오면 하루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 출석 일수랑 수업 일수는 챙기는데 훈련 날짜 하루가 없어지는 거예요.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이런 단계가 되면 이건 와,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훈련 날짜도 없어지고요. 전 안전에도 혹시라도 맞아요. 먼 거리를 가다가 또 교통사고라도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탁상 그러니까 행정 좀 탁상 행정 좀 아닐까. 풀어주고 좀 지금도 뭐 합리적으로. 온라인 수업 이런 것들로 출석 맞습니다. 인정을 해주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쪽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전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튜터제를 운영해서 튜터를 보내주는 건 어떤가. 그거 좋네요. 진천에서 튜터들이 훈련 끝난 다음에 개인 음. 가정교사처럼 수업을 해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 좀 해보고. 가정교사처럼 하던 그 훈련장에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뭐 기본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해주든. 좋은 취지는 남겨도 돼. 근데 현실을 전혀 모르고 동떨어지게 만든 이 지금의 시행 규칙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